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안 그래도 불안했던 한국 경제, 우한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이 비상이란 단어를 14번이나 언급하며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조졌다, 또 열심히 한단다, 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 네티즌이 왜 한숨을 내쉬었는지는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외국인이 이달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금융권과 기업들 사이에 달러 가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바삐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스와프 체결 우선 국가 순위에서 약간 밀려있고 일본과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1년물 금리는 지난 14일부터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통화스와프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 안에 있었던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통화스와프는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때 적용하는 원화 고정금리로 금융시장이 극심한 달러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맺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한 문제로 중국에 찰싹 붙어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만들던 문재인 좌파 정권, 불과 얼마 전 또다시 반일 감정을 드러낸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게 통화스와프 협정을 요구하면 미국과 일본이 선뜻 받아줄까요? 앞뒤 생각지도 않고 외교, 경제 국정 운영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진짜 박 대통령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가진 루머로 탄핵시킨 뭐가 더 중요한지 똥오줌 구분조차 못하고 그저 선동에 쳐놀아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이 난국의 주범인 거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우병 사태 당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집결한 대중사진을 게재해놓고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2016년 말의 촛불 집회 사진이 아닙니다. 바로 2008년 광우병이 생긴다며 미국소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였고 동시에 미국소 수입 결정을 내린 이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뭐가 재미있냐고요? 당시 2008년 3월 기준 전 세계의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숫자가 19만 297마리였는데 그중 미국 소의 숫자는 단 3마리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여서 실제 미국 땅에서 자란 소 중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숫자는 단 2마리였습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고요? 전 세계 19만여 마리의 감염소 중 미국 소는 2마리뿐인데 그것은 위험하다면서 저렇게 극렬히 수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중국의 후베이성 바깥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들만 1만 3천여 명에 이르는데 그들의 입국을 막으면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쳤으니까요. 혹시 귀하는 아직도 그들 좌파에게 속고 계신가요? 라며 여전히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우한 코로나 대응을 스스로 자평하고 자화자찬하지만 정작 타임스는 북미와 유럽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시즈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제시했습니다. 타임스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사스 때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는 경험을 토대로 우한 코로나 대응의 신속한 조치, 엄밀한 검역과 엄격한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중 집회 금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거론하며 기사 내내 극찬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기사 중간에는 대만의 발빠른 대응은 중국에 근접하고 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춘 한국 및 일본과 완전히 대조된다며 한국과 일본은 초기 늦은 대응 조치로 우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1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우한 코로나 검체 채취, 수송, 보존에 필요한 키트 5만 1,000개를 긴급 수출했다며 총 17개국에서 진단 키트 수출과 지원을 요청받고 수출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만 1,000명분 진단 키트를 UAE로 긴급 수출해 지난 12일 도착했다고 한다. 진단 키트를 수출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난 후 청와대의 발표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자신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블바이오 등에 확인한 결과 UAE에 수출된 수송배지는 코나 목에서 채취한 분비물을 담아 온전한 상태로 전문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위한 일종의 수송용기였습니다. 노블바이오도 전자신문에서 UAE에 5만 1,000개 분량 검체 수송배지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진단 키트가 아닌 검체 수송배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수송배지는 코나 목에서 채취한 분비물을 담아 온전한 상태로 전문 검사기관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전용 수송용기일 뿐 청와대가 밝힌 진단 키트는 아닙니다. 진단 검사 분야 한 전문가는 수송배지는 검체를 담아 옮기는 튜브로 진단에 필요한 액세서리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3월 13일 현재 식약처가 국내 사용을 승인한 진단시약은 총 5개입니다. 이 중 노블바이오 제품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17일 오후 현재 UAE 수출과 관련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도 알지 못하는 사항을 청와대가 왜 덜컹 발표했을까요? 중요한 건 진실보다 뭔가 업적을 자랑할 선전선동이란 말인가요? 전자신문의 보도에 온라인 누리꾼 7천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청와대발 가짜뉴스에 분노했습니다. 순공감순 베스트 댓글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에리는 가짜뉴스 처벌해라고 격분했고 태엠은 어이구 쪽팔려라 쯔쯔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생색내기만 바쁘구나라고 조소했습니다. GKDL은 어차피 제약회사에서 다 하는 건데 청와대는 자기 업적처럼 언플하지 마라. 총선 앞두고 노골적으로 행동하네. 마스크 관리나 해라. 이건 니들이 할 일이야라고 일침을 날렸고 자조는 코미디가 따로 없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정작 금시초문인데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성과 자화자찬하려고 급하게 보도자료 내놓더니 그렇게나 자신들이 없나 무능한 정부라고 힐난했습니다. 한편 네티즌 수사대는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채취키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성진 매드 제품의 경우 수송배지 트랜스포트 미디엄 100개의 반박스 가격은 63,3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니 63,300원 곱하기 5만 1,000개 나누기 100개입은 수출 총 가격이 3,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도 부가세 포함 국내 소비자 가격으로 쳐서 3,200만 원 수출 가격이 책정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량 구매로 할인액이 더 컸겠지요. 암튼 고작 몇천만 원 수출한 것인데 이걸 언론에 배표할 만큼 난리법석 떨 일인가요? 논란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진단 키트는 두 종류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검체 채취, 수송, 보존, 배지 키트, 즉 채취 키트이고 또 하나는 검사 키트라면서 두 종류가 있어야 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UAE에 수출했다는 것은 채취, 수송, 보존, 배지, 이 진단 키트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진단 키트라고 표현했으나 검사 키트가 빠진 만큼 청와대의 발표는 틀린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를 하려면 두 가지 키트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진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천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한 해당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 댓글 반응을 순공감 순으로 살펴보면 오코는 자화자찬병 걸려서 똥오줌 구분이 힘든가 보내라 힐난했고 파이는 구차스럽다. 타이어 수출하면서 자동차 수출한다 광고할 것들이네라고 조서했으며 코타는 진단 키트가 아니라 단순한 검체 수송 배지 그저 종이딱지라잖아. 그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띄우는 삶은 소대가리. 확실한 진단 키트는 민간 기업들이 벌써 수출 중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번 청와대발 가짜뉴스는 반드시 되짚어봐야만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진단 키트를 수정해 채취 키트로 수정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가 발표한 가짜뉴스는 전 언론사들이 이미 배포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뒤늦게 정정했다고 실수가 없어지는 건가요? 감히 국민을 상대로 기만해 놓고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 청와대는 우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행동대장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추측되는 183건을 선별하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이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짜 뉴스에서 예외가 된다면 이게 형평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의 가짜 뉴스는 이토록 어물쩍 넘어가고 가짜 뉴스로 고발당한 국민은 처벌하겠다. 청와대발 가짜 뉴스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지난 2월 28일 청와대는 우한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통계 자료를 인용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부가 방역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급급해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조급함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